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20일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33,000원을 일반 과세자인 상록택배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07월 20일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매입의 현금과세 61번이 됩니다. 맞죠? 네, 운반비 공급가액은 33,000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금액이 나누어지겠죠. 그쵸? 네,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예요? 상록택배.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혼합. 그럼 차변이 원재료가 맞나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차변이. 자, 볼까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구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 그쵸? 그러니까 차변이 운반비 맞고요. 차변이 운반비래. 차변이 원재료 맞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33,000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청주자동차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입니다. 맞죠? 그리고 대금결제는 어음이 있고, 그쵸? 그 다음 외상미수금이 있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30일, 09월 30일 우리는 과세매출에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공급가액은 2,500만원에 부가세 250, 거래처는 어디죠? 청주자동차.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받을 어음이 2,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25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문제상에서 2,500만원은 어음이었고 250만원은 외상 미수금이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이고요. 날짜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글로벌 인더스트리와 42,000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하였다. 직수출. 선적을 완료하였다. 수출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그랬으니까 얘는 외상이란 얘기죠. 그쵸? 선적일 기준 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러면 1,200원이니까 5,040만원? 그쵸? 네, 5,040만원만큼. 그러면 우리는 날짜는 이제 11월 07일 수출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수출. 제품을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4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그리고 수출은 영세율 구분을 몇 번으로 해야 한다? 1번. 그리고 분계는 외상. 그러면 끝났죠. 돈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2월 7일이고요. 12월 7일 제품 11만원. 비사업자인 강태호에게 판매하고 현금 수취하였으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증빙 거래인가요? 맞죠? 이렇게 무증빙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죠? 건별이라고 했어요. 건별. 자, 그러면 날짜는 12월 07일 날 우리는 14번 건별 매출.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11만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강태호. 이해되셨나요? 분계는 현금. 이해가 되셨나요? 분계 혼합하고 현금이라고 분계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현금이라고 끊으면 자동으로 입금 전표가 끊어집니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0일 생산부 직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요. 샌드위치를 커피 프린스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 그러면 여기에 66만원 나와 있고 60만원과 6만원의 부가세가 분리되어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날짜가 12월 20일 날 우리는 카드과세 매입입니다. 57번 카드과세 매입이고 품목은 뭐 샌드위치, 공급가액은 66만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요. 커피 프린스.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로 내려왔으니까 카드사. 어디 카드죠? 신한카드. 그리고 분계는 그냥 카드로 끊어주시면 되겠고 원재료 대신에 생산부 직원 간식이니까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고 여기에 신한카드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신한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12월 30일 영업부는 거래처 20주년 창립 기념을 맞아 축하 선물을 보내기 위해 집기비품을 두리 상사로부터 220만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직. 그러면 거래처에 축하 선물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 뭐예요? 접대비죠. 맞나요? 접대비에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뭐라 했죠? 불공. 네. 그래서 12월 30일. 우리는 불공입니다. 54번. 선물. 공급가액은 200만원에 2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는 두리 상사. 전자인가요? 네. 불공제 사유는요. F2 눌러서 접대비입니다. 확인.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813번 접대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해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7월 14일 미국에 소재한 HK사의 제품을 직수출했다 그랬어요. 직수출.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직수출했으니까 07월 14일 날 유형을 우리는 수출. 맞나요? 네, 그래서 유형은 우리가 수출 16번이죠. 그쵸? 16번 수출 제품을 공급했고요. 공급가액은 우리가 5천만원입니다. 거래처는 HK사라고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은 무조건 몇 번이죠? 1번. 아시겠죠? 영세율. 직수출은 1번이고 영세는 무조건 3번이고 그래서 1번 직수출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약금 1000만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제품 매출 한 개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선수금이 있었겠죠. 그쵸? 맞나요? 선수금이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8월 5일 날 동도 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러면 과세 매출이죠. 그렇죠? 과세 매출이고 1000만원은 서도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서도 상사, 거래처가 달라지죠. 그렇죠? 거래처가 달라진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요. 8월 5일 날 1000만원이고 서도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는데 100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고요.
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외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는 이제 08월 05일 날, 8월 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이고요.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거래처는 남다른 패션. 우리 회사구나. 동도유통이구나. 동도유통.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분계는 호남. 제품 팔았고 차변에 받을 어음이 10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동도가 아니라 거래처 누구예요? 서도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랬으니까 서도 상사가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서도 상사 거래처 코드 번호가 다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3번. 8월 20일 날 일반 과세자인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 세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세대를 구입하고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는 금액을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으니까 나누기 1.2. 그쵸? 그러면 440만 원이 나오나요? 맞나요? 네. 이렇게 484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숫자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4랑 4 더해서 8 맞죠? 그럼 가운데 숫자를 지워버리시면 그냥 그대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어찌되었든 구입하고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했네요. 그쵸? 국민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굳이 나누기 1.1 안 하고 그냥 484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나누어지죠. 그쵸? 네. 그래서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는 08월 20일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되겠고요. 휴대전화 공급가액은 484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알아서 금액이 나누어지죠. 그쵸?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어디예요? 하만전자. 그리고 카드사는 F2 눌러주시고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4번 카드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품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쵸?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훈련비 500만 원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계산서. 그러면 면세 매입이죠. 그쵸? 11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11월 1일은 조회를 해 봐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에 11월 1일 날로 11월 1일 날 선급금 100만 원 있었죠. 그쵸? 100만 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1월 11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인가요? 교육비 공급가액은 총 5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덜함.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받았고요. 분계는 호남. 차변에 교육훈련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대변에 선급금 얼마 있었다고요? 100만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나요? 네, 보통예금에서 400만원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미래상사로부터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용 재료 1000만원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연구용 재료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된다? 뭘로 처리해야 돼요? 개발비로 처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개발비로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월 26일 우리는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연구재료 공급가액은 총 1,000만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거래처는 미래상사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의 개발비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나요? 그쵸? 네. 우리가 무형자산은 우리가 항상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눠지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면 개발비,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연구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번 12월 4일날 업무용 승용차 그런데 승용차 2000cc네요. 그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우리 불공 외우셨나요? 그쵸? 네. 불공 교환비용 82만 5천원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생산부가 사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를 500번대로 써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12월 4일날 12월 4일날 우리는 불공 매입 수리비 공급가액은 82만 5천 아하 부가세 포함인가요? 그쵸? 그러면 75만원이죠. 맞나요? 82만 5천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나누기 1.1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75만원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는 어디에요? 차차카센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불공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그 다음 분계는 혼합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고 해주셔야지 되는데 차량 유지비 생산부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그쵸? 자동차 수리비는 차량 유지비 수선비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죠? 8월 17일 거래이고요. 8월 17일 날 수출용 제품인 원재료를 뭐 했어요? 매입했어요. 그쵸? 원재료를 매입했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여기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무슨 세율이요? 영세율. 됐죠? 그러면 영세 매입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나요? 그쵸? 금액은 1,5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직지상사 대금은 1,500만원만큼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우리가 08월 17일날 영세 매입이니까 52번이죠. 그쵸? 영세 매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1,500 거래처는 직지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혼합. 그쵸? 분계는 혼합이고 원재료 1,500만원은 맞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1,00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을 했죠.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1,000만원 그리고 대변의 지급 어음이 50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28일 날 거래이고요. 8월 28일 날 제조부 직원, 제조부의 직원들한테 작업복을 100만원 외상으로 구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거래인가요? 그쵸? 네, 8월 28일 그러면 유형은 51번 과세매입입니다. 과세매입 작업복 공급가액은
100만원에 10만원. 거래처는 이진.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 체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전자 체크하시면 안 되고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붕괴는 혼합이다라고 해야죠. 원재료 아니니까. 맞나요? 네. 혼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511번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9월 15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 우리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트럭을 수리했어요. 공장용 화물트럭 수리했고, 지출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이해되셨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니까 우리는 현금과세 매입인가요? 그쵸? 네, 9월 15일 날, 09월 15일 날 현금과세 매입이니까 61번 수리비. 공급가액은 얼마였어요? 24만 2천원이라고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그쵸?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우리카센터. 붕괴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현금 결제했으니까. 대신에 계정 과목은 뭐라고 써야 돼요? 차량 유지비 500번대인가요? 네, 공장용 화물차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친절하게 문제의 답이 다 나온 것 같죠? 그쵸? 수리대금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고까지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공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날 거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을 대한도서에서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그쵸? 자, 그러면 9월 27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 그리고 책을 샀고요. 공급가액은 우리 얼마였죠? 20만원이었습니다. 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예요? 대한도서. 그래서 대한도서 전자고요. 대금 결제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붕괴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요? 도서인쇄비 몇 번대예요?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주식회사 세무렌트로부터 거래처 방문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그런데 승용차인데 배기량이 2000cc인가요? 그쵸? 세금계산서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불공이죠. 승용차 1000cc 초과에 전자세금계산서 같이 나왔으니까 불공이고요. 친절하게 여기 임차료라고 눈에 보이시나요? 임차료에 대한 렌트료, 리스료, 우리 기본 계정 과목 무조건 임차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료는 다음 달에 결제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9월 30일 불공입니다. 렌트료. 아이고. 공급가액은 7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세무렌트. 전자인가요?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서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임차. 붕괴는 혼합. 그러면 우리는 임차료라고 처리를 하라 그랬고요.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10월 15일입니다) 우리 자동차에 공급한 제품 중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 처리되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뭘로 입력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앞에 거래랑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과 다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붕괴를 외상으로 해주시면 전표가 자동으로 그냥 끊어져요. 금액만 우리가 음수로 쓰신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날짜는 우리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5일이 되겠고요. 유형은 과세 매출이에요. 매출 똑같은 거예요. 매출. 그런데 우리가 분량 반품인가요?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1100만원. 마이너스 1100만원. 1000만원인가요? 네, 마이너스 1000만원. 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그리고 전자고요. 붕괴는 그냥 외상이라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붕괴를 외상으로 끊어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부가세가 모두 다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이거를 붕괴를 선생님 매출 환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까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음수로 처리가 되면 정답입니다. 자, 7월 13일이고요. 7월 13일 날 주식회사 남양가방에 제품을 판매했고요. 제품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매출채권으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500만원에 5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자, 07월 13일 날 카드과세 매출이죠. 17번. 그쵸? 네. 여기에서 유형은 카드과세 매출 이렇게 17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공급가액은 55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남양.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면 아래쪽에 신용카드사 나오게 되니까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BC카드. 붕괴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BC카드. 선생님 여기 카드로 하면 안 되네? 카드도 가능합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기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미수금이라 나오면 얘를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붕괴만 정확하게 맞으시면 되겠고, 단지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BC카드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하나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9월 5일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날 특별 주문 제작하여 매입한 기계장치가 완성되어 운송업체인 쾌속 운송을 통해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 운송비 55만원에 대해서 보통예금 이체 지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랬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우리는 9월 5일 날 09월 5일 날 과세 매입이죠. 그죠? 과세 매입 51번.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는 운송비 공급가액은 50만원에 이번에는 5만원 따로따로 쓰셔야죠. 그쵸? 네, 이렇게 되고 거래처는 쾌속운송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고요. 붕괴는 무조건 혼합이 되겠어요.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으니까. 단 우리가 기계를 매입할 때 운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운임 5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돼요? 기계장치로 처리해 주셔야지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매입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9월 6일 날 정도정밀로부터 제품 인가공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 과세 매입이 되겠죠. 인가공비 1000만원이고 그 다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쵸?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날짜는 09월 6일날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외주가공비 혹은 인가공비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1000만원. 거래처는 정도정밀.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요 보통예금이니까 무조건 혼합.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외주가공비 500번대가 되겠고요. 이것도 우리는 600번대, 7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500번대 외주가공비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9월 25일 날 제조공장 인근 부대에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하였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자, 일단 우리가 회계는 제일 중요한 게 최초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인하여 개정 과목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이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초 목적이 지금은 뭐였죠? 기부였죠. 기증. 기증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개정 과목을 기부금이구나. 맞나요?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기부금이라는 건 우리가 개정 과목의 분류가 뭐죠?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죠. 그쵸? 영업외 비용이란 얘기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구입하였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그러면 영업외 비용이라는 건 영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건 우리가 불공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회계를 제일 처음에 접하실 때 어떻게 접하셨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건데, 회계라는 것은 무조건 최초 취득 당시의 목적으로 모든 개정 과목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처음에 엄청 많이 설명드리는 건데, 보드마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려요. 그런데 보드마카를 얘를 그냥 이렇게 하나를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보드마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공장 입장에서는 이 보드마카를 뭐라고 부르죠?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마트에서 제가 사왔다. 그럼 마트의 입장에서는 얘를 상품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얘를 소모품 혹은 소모품 B, 혹은 사무용품비까지도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둘의 차이는 회사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학원 입장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있냐면, 저희가 이거 직원들한테 선물로 보드마카 주려고 살 수 있나요? 집에 가서 써. 선물이야.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혹은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제공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품이 최초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증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있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금액은 350만 원이 되겠고요. 350만 원 우리가 9월 25일 날 불공 3D 프린터 공급가액은 350만 원에 35만 원. 거래처는 우리 목포전자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맞습니다. 맞고, 대금 결제는 외상으로 구입을 했으니까 분계는 혼합이다 라고 해야지 될 거고, 차변에 기부금,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월 6일입니다. 복합기를 구입하고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165만 원이고요. 165만 원이고 우리는 가맹점은 OK사무라고 되어 있고요. OK사무.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 거래일자 10월 6일입니다. 그러면 10월 6일 날 카드 과세 매입이니까 57번 복합기 공급가액은 165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OK전자, OK사무,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디 카드였어요? 우리 하나카드였나요? 네, 문제의 여기 전표 매입사는 하나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붕괴는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미지급금 처리될 거고, 대신에 복합기는 뭐예요? 오랫동안 쓸 거니까 우리가 비품이라고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비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일 국민가죽으로부터 고급 핸드백 가방 제품의 원재료인 양가죽을 매입하고 원재료를 구입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고 부가세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이었다. 12월 1일 날. 그러면 과세 매입이 되겠죠. 양가죽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250만 원어치가 되겠고요. 거래처는 우리 국민가죽 전자고요. 붕괴는 혼합입니다. 원재료 매입한 거 맞고 대변의 현금으로는 부가세만 25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7월 28일 총무부 직원의 야식으로 도시락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07월 28일 날 우리는 돈을 쓴 거니까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되겠죠. 야식 금액은 총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나누어질 거고요. 저팔계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F2 눌러주시면 하나 카드가 나오죠. 그쵸? 붕괴는 그냥 4번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붕괴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미지급금에 하나 카드가 나오게 되고 원재료 대신에 우리 뭐라고 해야지 돼요? 811번 복리후생비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네, 빙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3일이고요. 기계장치를 처분을 했대요. 감가상각 취득가액은 5천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800이 있고요.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 그랬는데 우리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보니까 공급가액이 1,3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1,3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 반드시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오늘 날짜는 9월 3일입니다. 09월 3일날 유형자산 매각거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무조건 과세 매출의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1,35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죠? 보람인가요? 보람? 네, 보람테크 전자세금계산서고 붕괴는 무조건 혼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기계장치를 처분했고요.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로 나가야 하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쵸? 취득원가 5천만 원이 나가야 하고 그러면 차변의 207 감가상각 누계액은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3,800만 원을 일단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밑에 현금이 48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외상 미수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전표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485만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 1,000만 원. 그쵸? 이해가 되시죠? 세금계산서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150만 원만큼의 양수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50만 원이 생겼습니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무조건 이게 그냥 틀이니까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자, 그 다음은 이제 9월 22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2일 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과세 매입이고 또 여기서도 약소금, 서울 발행 약소금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배서 양도하면 무조건 받으러 온 무슨 변이요? 대변에 나간다. 이렇게 일단 기본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500만 원만 써주셔야겠죠. 그쵸? 네, 500만 원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22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의 원재료 공급가액은 500만 원에 50이고요. 거래처는 마산상사,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는 혼합 200만 원은 우리가 배서 양도했으니까 원재료 구입한 것까지 맞고 대변에 받으러음 200만 원인데 다시 올라가서 거래처를 반드시 어디로? 서울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매 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31일 나이스의 해외 수출 구매 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고 그랬어요. 납품하고 그랬으니까 매출 거래이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영세 매출입니다. 맞죠? 자, 10월 31일 날 그럼 12번 영세 매출의 제품이고요. 그냥 수량 단가를 쓸게요. 100개 70만 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계산기 내가 따로 두들기지 않으셔도 되니까. 거래처는 나이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밑에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몇 번이에요? 영세는 3번. 그쵸?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50%는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보통 예금이 3,500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3,500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이고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접대비에 세금계산서가 같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불공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 날짜는 11월 04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입니다. 선물 공급가액은 150만 원인가요? 거래처는 손오공 전자고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4번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럼 차변에 813번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될까요? 다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세금계산서 밑에 외상 미수금의 금액이 전부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계정 과목이 접대비니까. 그쵸? 네. 자, 그 다음 12월 5일 날입니다. 12월 5일 날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 정지 등을 위한 토목공사, 그러니까 토지의 정지비를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고르는 데 들어가는 돈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또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듦건설 해서 우리는 자 날짜가 12월 5일 우리는 또 불공이고요. 정지비 공급가액은 5천만 원에 500 거래처는 만듦건설 전자고요. 불공제 사유는 6번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이 있었다 그랬죠. 맞나요? 네,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가 선급금 얼마 있었어요? 550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인가요? 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날 거래고요. 성심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그쵸? 네, 금액은 3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자, 일단 날짜는 07월 11일 날이 되겠고요. 판매하고 세금계산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과세 매출 11번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300만원에 30만원. 거래처가 누구였죠? 네, 성심상사. 그래서 성심상사 써주시면 되겠고,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요, 우리 밑에 보니까 세금계산서 아래쪽에 보니까 현금이 100만원이 있고 외상미수금이 230만원이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분계는 우리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230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얘가 문제였죠. 네,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금계산서는 받으면서 왜 계산서를 안 받아요? 두 개 거래를 했으니까 증빙을 두 개를 다 받았어야죠. 그쵸? 어쨌든 대관령으로부터 상가를 취득을 했는데 총 매매대금은 3억 7천인데 토지분이 1억 5천만 원, 건물분이 2억 2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이 2억 2천만 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고, 계약금을 3,700만 원을 미리 지급했죠. 맞나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7월 27일에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날짜를 만나면 그 날짜를 가서 계정 과목을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계정 과목을 미리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잔금은 8월 25일. 8월 25일은 오늘이죠. 그쵸?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건물분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거래에다가는 합쳐서 분계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거래는 하나인데 분계를 지금 따로 나눌 수가 없는 상태. 원래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아야지 되고, 계산서 회계 처리를 따로 해야지 되고, 세금계산서 회계 처리를 따로 해야지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원래는. 그런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신에 분계에는 모두 포함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분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반 전표에 몇 월 며칠을 확인하시라고요? 7월 25일 날. 그러면 7월 25일 날 대관령한테 토지 건물 매매대금 계약금을 우리는 뭐로 처리해놨다? 성급금으로 해놨다.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계정 과목. 뭘로 처리해놨다? 성급금 3,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고, 오늘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이해가 되셨나요? 건물, 토지. 공급가액은 우리 아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2억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거래처는 누구랑 거래했어요? 대관령,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2억 원만큼은 뭐가 생긴 거예요? 건물이 생긴 거죠. 건물. 그쵸? 그런데 2억 원 말고 또 우리는 차변에 뭐가 생겼다라고 봐야 돼요?
토지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매매 가격은 얼마요? 1억 5천만 원만큼의 토지도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금 결제를 해줘야죠. 이제 3억 7천만 원 총 대금 맞나요? 총 대금 3억 7천만 원을 우리는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대변에 우리는 선급금 있었나요? 얼마가 있었죠? 3,70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3억 3,300만 원을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조금 되셨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15일 거래이고요. 총무부가 사용할 소모품을 골드팜으로부터 총 38만 5천 원에 구매했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나요? 맞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현금 과세 매입인가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문제상에서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디에도 얘가 공급 대가라는 표현도 안 나와 있고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도 안 돼 있고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골드팜이라는 데서 면세로 물건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면세 물품을 구입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과세 물품을 구입했을 수도 있고 면세 물품을 구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복수 정답이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현금 과세로 처리한 것도 맞고 현금 면세로 처리한 것도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부가세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는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는 9월 15일 날 뭐라고 할까요? 현금 과세로 처리할까요? 네, 61번 현금 과세 소모품 금액은 38만 5천 원을 써주시면 금액이 나눠지겠죠? 네, 나눠질 거고 골드팜 분계는 그냥 현금이라고 끊어주셔도 돼. 아, 보통예금 이체했다. 그쵸? 네, 그럼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는 총무부가 사용할 소모품이기 때문에 830 소모품 B가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자, 현면으로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현금 면세 62번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소모품 38만 5천 원이면 그냥 38만 5천 원인 거죠. 골드팜 그대로 되고 혼합이고 대신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830 소모품비가 될 거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풀으셔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저는 일단 두 번째 거는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시험 답안은 현금 과세로 처리한 것도 정답, 현금 면세로 처리한 것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경하자동차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승용차인데 몇 cc래요? 998. 그러면 얘는 과세 대상인 거죠, 그냥. 불공 아니죠. 1000cc를 넘어가야 불공이니까 그냥 과세 매입으로 승용차 1,500만 원에 15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외상으로 처리했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경하자동차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우리는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경하자동차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요 혼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량 운반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이어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외상으로 처리하고 선생님 미지급금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개정권 미지급금으로 한번 바꿔 놓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아래에 있는 분계만 맞으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미국에 소재한 미라클사에서 원재료를 뭐 했대요? 수입했대요. 수입은 무조건 누구랑 거래다?
무조건 인천세관으로부터 인천세관이 거래처입니다.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10월 17일 날 우리는 수입, 원재료 금액은 얼마예요? 800만원. 거래처는요 인천세관 전자고요. 대금은 뭘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분기에는 혼합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대변의 보통예금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입은 무조건 세관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만? 부가세만. 아시겠죠? 부가세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0일입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99,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다. 그런데 증빙을 발급했다 안 했다?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 해요? 건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별. 이해가 되시죠? 네, 건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0월 20일이고요. 10월 20일 우리는 건별. 제품을 팔았고 공급가액은 둘을 합산해 99,000원이라 그랬나요? 네, 99,000원 하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개인에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거래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대금은 현금 받았나요? 네, 그냥 분기에는 현금 끊어주시면 부가세랑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금 전표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현금이 이만큼 들어왔다. 로 표시가 다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대체 전표에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돼요. 혼합으로 하시고 네, 그렇게 돼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고요. 자, 7월 6일 날서부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날 주식회사 아이닉스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7월 6일 날 과세 매출이 되겠죠?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07월 06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이고요. 제품 네, 공급가액은 2,300만원 2,300만원 거래처는 아이닉스 전자고요. 분기에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그냥 바로 끝나겠죠. 그쵸? 네, 이건 그냥 공짜로 준 문제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매출 거래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0일 날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엄청 중요한 거고요. 얘를 우리는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얘를 우리는 간주 공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간주 공급이고 부가세 관련 거래는 무조건 우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시가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내 것은 장부가이고요. 남의 것은 무조건 공정가치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시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일단 여러분들 기본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랬으니까 내게 나갔죠. 내 제품이 나갔죠. 그러니까 내 것이 나갈 때는 무슨 가? 장부가. 그러니까 30만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부가세는 시가에 대한 50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달려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 자체는 건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8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에
08월 10일 날 우리는 건별 매출 14번이에요. 14번 건별 매출이고요. 품목은 제품 증정, 공급가액은 부가세 기준이기 때문에 55만 원으로 써주셔야 5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 기준이니까. 아시겠죠? 공급가액은. 거래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지금은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 자체는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분계는 무조건 혼합. 분계는 혼합.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제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제품이 나갔어요. 그냥 제품, 얼마짜리가? 30만 원짜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품이 나가면 우리는 적요 무조건 8번을 등록을 해주셔야겠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접대비 원재료 매입처인가요? 그러면 500번대 접대비 35만 원이 설정이 되겠어요. 이 전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는, 너무 중요한 거래요. 너무 중요한 거래.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일단 원래는 제품은 판매가 목적인데 접대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적요 8번을 달아주셔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잘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16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 88이 발행한 당저수표. 88이 발행한 당저수표 뭐예요? 현금이죠, 그쵸? 네, 현금으로 받았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그냥 과세 매출의 거래는 그냥 공짜 거래인 것 같습니다. 자, 9월 16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900. 거래처는 88. 전자고요.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끊어주시면 입금 전표가 이렇게 두 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6일 날 간판을 주문 제작하였다.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고 비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계정 과목이 주어져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월 26일 날 그럼 과세 매입이 되겠죠? 간판 공급가액은 500만 원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래처는 잘나가 광고.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은 원재료 아니고 비품으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0월 15일 날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과세 매입이 되겠죠. 지금 거래는 메타 가구와의 거래이고요. 대금 중 100만 원은 은성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수거음을 배서양도했어요. 약수거음을. 그러니까 거래처가 받으러 오면 거래처는 은성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잔액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50단위 5만원씩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이 나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날 과세 매입에 우리는 원재료 수량 단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거래처는 메타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에 원재료 구입까지는 맞고요. 대변에 받으러음이 100만 원이 나갈 건데 이 받으러음의 거래처가 메타가 아니라 은성.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매 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배서양도하는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20일 대표이사 한태양은 본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당사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불공이라 하는 거죠. 그쵸?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한태양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땡큐죠. 그쵸? 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며칠이에요? 12월 20일 날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불공에 뭐 선물, 공급가액은 380만원에 38만원, 거래처는 니캉전자고요. 그리고 불공 사유를 쓰셔야 되니까 불공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맞겠고요. 분계는 우리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뭘로 처리하라고요? 가지급금. 그런데 가지급금 누구 거예요? 한태양.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일 날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얘는 화면에 문제랑 같이 보기가 조금 힘들어서 전체 화면을 계속 쓰셔야 되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랑 계속 비교하면서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9월 2일 날 거래이고요. 9월 02일 날 거래이고요. 제품을 뭐 했어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끝났죠?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과세 매출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쵸? 네. 그리고 대금 결제를 보니까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 이쪽 오른쪽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까지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걸로 쓰시든 상관없으세요. 상대방 거래처가 신도기전인 거고요. 화면 위쪽에 보시면 우리 회사가 유미기계예요. 유미기계 이해되셨죠?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확인하고 들어오셨는데 유미기계 우리 문제에 보시면 신도기전의 물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는 여기에서 어음과 외상 두 가지로 나왔나요? 자, 어음과 외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오늘 날짜는 09월 2일입니다. 과세 매출이니까 11번이 되겠죠? 제품 팔았고요. 수량 단가 신경 쓰지 마시고 1000만원에 100만원. 거래처는 신도. 전자인가요? 네, 1번. 분계는 결제가 여러 가지죠. 무조건 혼합. 제품 파는 거 맞나요? 제품 파는 거 맞으니까 엔터 치시고 차변에 가서 어음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받을 어음 얼마예요? 8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엔터 쳐주시면 항상 줄바꿈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9월 12일 날 거래이고요. 9월 12일 날 거래이고 제조부서에서 생산직 직원들한테 제공할 작업복을 구입했어요. 작업복 구입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나요? 맞나요? 그쵸?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복리후생비? 맞나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원래는 어떤 계정 과목도 있냐면 작업복을 우리는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기는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 틀리지만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회사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제공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무조건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9만 5천 원 신용카드로 샀나요? 부가세가 있나요? 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12일 날. 그러면 우리 유형이 뭐가 돼요? 카드과세 매입 57번 카드과세 매입 작업복 공급가액은 49만 5천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지요. 그쵸? 알아서 나누어집니다. 카과, 현과, 건별 세 가지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금액이 알아서 나누어져요. 자, 거래처는 어디에서 샀죠? 인천상회. 인천상회. 신용카드사로 넘어갔으니까 FE 눌러서 우리카드. 분계는 카드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미지급금에 자연스럽게 우리카드가 걸리게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51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까요? 피복비 없네요. 그쵸? 없어서 복리후생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 작업복 같은 걸 피복비라고는 한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 그냥 복리후생비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은 10월 5일날 거래이고요. 10월 5일날 미국의 파이핀인가요? 파이빈? 네. 자, 100개. 그런데 개당 판매 금액이 $1,000인가요? 그쵸? 그러면 얘를 원화로 바꾸면 개당 얼마예요? 우리 선적일 기준 환율이 1,000원이죠. 달러당. 그러면 개당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개당 금액은 100만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개당 금액은 100만원이다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보통 예금으로 송금 받았나요? 네, 그러면 개당 한 개당 100만원이니까 한 개당 100만원이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개예요? 100개. 이해가 되시죠? 100개.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5일날 입력을 해볼게요. 10월 05일날 우리는 미국에 뭐를 했어요? 수출 16번 수출입니다. 제품이고요. 그냥 수량을 100개, 단가를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1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계산기를 직접 계산을 먼저 해놓고 그냥 1억 원만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수량 단가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수량 단가를 쓰시는 게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수량 단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영문 거래처 입력하실 때는 그냥 영문에 P 하나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영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수출을 했으니까 영세율 구분이 반드시 몇 번이요? 1번. 외우셨죠? 수출은 1번, 영세는 3번. 네, 분계는 혼합. 제품 팔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입금이 돼버렸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월 22일 날 거래이고요. 10월 22일 날 거래는 영업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를 현금으로 구매했나요? 그쵸? 네. 그리고 뭐를 받았어요? 전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계산서. 네. 그럼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예요? 면세. 전자 계산서를 받게 되었고,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한 것 같네요. 공급가액은 137만 5천원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거래처는 여기에 영건서점, 요 문제상에서도 영건서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10월 22일 우리는 면세 매입이니까 53번. 도서를 구입했고요. 금액은 137만
5,000원. 거래처는 영건 서점.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요? 현금. 계정 과목은 원재료가 아니라 도서 인쇄비 몇 번대예요? 800번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영업부 직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1월 2일 날 거래입니다. 11월 2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나요? 네. 그러면 판매했으니까 매출이에요. 그쵸? 매출에 현금 영수증,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고요. 11월 02일 날 우리는 뭐라 해요? 현금 과세 매출 22번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880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또 나누어져요. 어쨌든 800만원과 80만원이시면 됩니다. 네. 거래처는 누구예요? 그냥 개인이네요. 그쵸? 그래서 거래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처 없이 붕괴는 혼합. 제품 팔고 차변에 뭘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그쵸? 보통 예금 거래니까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개인에게 판매를 했을 때는 거래처가 생략이 가능하다. 원래는 문제에서 거래처 생략하시오 이렇게 주어져야죠. 그래야 고민을 많이 안 할 건데, 그쵸? 막 여기다가 막 개인 소비자 막 이렇게 검색해 보셨나요? 네. 그러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이렇게 판매하면, 우리가, 거래처가 생략도 가능하더라.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자, 매출 거래처에 보낼 선물. 거래처에 보낼 선물. 우리 계정 과목이 뭔가요? 접대비요. 맞나요? 접대비인데, 증빙으로 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나요? 그럼 접대비 플러스 세금계산서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불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공급가액은 50만원에 5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홍성백화점. 이해되셨나요? 네, 매출 거래처에다 보낼 거니까 몇 번대? 800번대 접대비 써주시면 됩니다. 네, 12월 19일 우리는 불공. 우리 선물 공급가액은 얼마였어요? 50만원에 5만원. 거래처는 홍성백화점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불공제 사유 쓰셔야죠. 그쵸?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붕괴는 혼합. 차변에 붕괴 카드로 할까요? 그냥? 뭐야, 세금계산서도 발급받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증빙이 2개네요. 그쵸? 맞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 끊어달라 그러면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안 끊어줘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붕괴는 그냥 카드로 할게요. 붕괴는 카드로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813번 접대비인가요? 네. 네.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미지급금 거래처가 어디 카드예요? 국민카드. 국민카드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물품은 홍성백화점에서 산 거고, 돈은 카드사한테 갚을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데 회계 1급에서 이 정도 나오는 건 좀 반칙인 것 같아요. 그냥 세금계산서만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에 증빙이 2개가 발급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원이 사장님한테 욕 엄청 먹어요. 그쵸? 백화점 입장에서는 물건은 하나 팔았는데 증빙이 2개가 나가버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카드로 결제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든가. 그쵸? 이해가 되셨죠? 한 가지만 생겨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네요. 그쵸? 네.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거래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08월 10일날 우리 과세 매입이 되겠죠? 맞나요? 소모품 구입했고요. 공급가액은 95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산양산업 그리고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분계는 그냥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지금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뭐를 샀다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 영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네, 8월 22일 날 우리 유형은 영세 매입 52번이 되겠고요. 원재료 공급가액은 3,400만원 로띠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 그 다음에 영세는 우리 이렇게 해서 원재료 매입했고 부가세 안 나오죠. 대변에 가서 지급 어음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어려운 부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송강수산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그러면 800번 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쵸?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업부 거래처의 선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접대비가 되겠네요. 그쵸? 접대비. 이렇게 되겠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더라? 면세더라. 면세더라. 이해되셨나요?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따로 뭐 구분하실 필요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8월 25일날 면세 매입이고요. 선물 세트를 샀어요. 금액은 80만원이 되겠죠? 그쵸? 네. 80만원만큼이 되겠고, 거래처는 송강수산,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811번 복리후생비가 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813번 기업업무 추진비가 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면세 매입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불공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 우리는 가지급금입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입력할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그래서 불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1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10월 16일 우리는 불공 매입. 그래서 대표자 사용 부분 210만원, 뭐 노트북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거래처는 상해전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불공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고 분계는 혼합. 그리고 차변에 가서 가지급금인데 거래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해전자가 아니라 황동규.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반드시 황동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변에 대금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겠죠? 그렇죠? 네,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에선 중요한 건 가지급금 그리고 황동규. 친절하게 근데 문제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자 김은우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김은우 신용카드를 수취하였다. 그쵸? 신용카드, 그러면 지금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카과 매출인가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10월, 11월 04일날 카드과세 매입 17번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공급가액은 77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거래처는 김은우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신용카드 지금 어디지요? 자, 여기 신한카드로 수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쵸? 네, 신한카드. 그래서 신한카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이렇게 신한카드 들어와요. 혼합으로 처리하시고 외상 매출금 쓰시면 여기가 신한카드가 아니라 김은우가 들어오니까 거래처 신한카드로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서 혼합으로 하시면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쓰면 김은우라고 나오니까 여기에서 신한카드로 우리가 수정해 주셔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걸로 처리하시든 상관없으세요. 카드로 처리하셔도, 여기를 만약에 카드로 처리하겠다. 카드로 처리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자동으로 나오네요. 네, 그래도 정답. 그래서 카드로 처리하셔도 정답이고 외상으로 처리하셔도 정답이고, 그 다음에 혼합으로 하시고 대신에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걸려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2월 4일날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원상복구를 위한 수선비 8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그러면 카드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네, 카드과세 매입 수선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12월 4일입니다. 12월 04일날 우리는 카드과세 매입에 수선비 88만원,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거래처는 뚝딱수선입니다. 거래처는 이렇게 해서 뚝딱수선, 요것도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뚝딱수선, 그리고 카드사는 F2 눌러서 하나카드, 분계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원재료 대신에 520 수선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미지급금에 하나카드 이렇게 나와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 직수출했대요. 직수출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요, 여러 가셔서, 자, 날짜는 7월 20일이고요. 07월 20일 날 우리는 수출 선적 완료했고 5,000달러는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 7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면 일단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였다라 그랬으니까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상거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돈을 아직 안 받은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외상은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계약일이랑 수출 신고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적일 기준환율. 그러면 전체 금액이 600만 원인가요? 5,000달러에 1,200원이니까 네, 600만 원만큼 우리는 유형은 수출
제품을 수출을 했고요. 금액은 6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엔비디아인가요? 네, 엔비디아. 네, 영세율 구분 우리 무조건 몇 번 해야 되죠? 영세율 구분. 직수출은 무조건 1번.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이고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끊어주시게 되면 아래에 제품 매출, 외상 매출도 분계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엔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3일 날 토지를 6,500만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어요. 전자계산서가 나오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예요? 면세.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네,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했고 3천만 원은 보통예금 받았으면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의 표현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매각하고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져 버렸죠. 돈도 지급을 했고. 그래서 계약금만 왔다 갔다 한 거래가 아니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동시에 전자생을 발급하였고 당일날 돈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랬으니까 토지를 오늘은 매각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3일 날 우리는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면세 매출인가요? 그쵸? 면세 매출 토지 공급가액은 얼마에? 6,500만 원에 거래처는 돌상상회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그러면 아래 분계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죠. 토지를 매각했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는 토지 얼마짜리가 나갔죠? 6,200. 그리고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 3,500만 원만큼이 생겨야 할까요? 6,500에 매각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이 300만 원만큼이 남았죠. 남았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0만 원만큼이 생기겠죠. 아시겠나요? 네. 네. 여기에 거래처가 계속 다 나와 있죠?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날 영업팀이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닷컴에 수첩을 제작하고 카드로 결제했나요? 그쵸? 네, 그럼 카드 과세 매입일까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에 있는 440만 원입니다. 공급 대가가 440을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나눠지겠죠? 카과 매입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가 8월 10일. 8월 10일 카드 과세 매입. 수처 공급가액은 440만 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광고닷컴. 그 다음에 카드사로 내려오니까 여기 밑에 카드사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카드 맞나요? 문제상에서도 현대카드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F2 눌러서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4번 카드. 그러면 지금 원재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변은 뭐라고 해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로 수정해야 되겠죠? 그쵸? 광고 선전비로 수정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대변에 미지급금은 현대카드 이렇게 걸려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계를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8월 17일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원재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랬죠? 맞나요? 네, 공급가액은 1,200만 원에 120. 거래처는
고철상사.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편한데 회계 1급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거 체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읽으면서 체크를 다 하셔야지 돼요. 읽으면서 체크를 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8월 1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원재료 1200만원 거래처는 고철상사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대금 결제를 뭘로 했어요? 어음하고 외상 이렇게 돼 있나요? 그쵸? 여기 밑에 대금 결제가 요 위에 안 나와 있고 밑에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음 외상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가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원재료 산 것까지는 맞고 대변에 가서 지급 어음이 500이 될 거고 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820만원이 되겠죠. 그쵸? 지급 어음, 외상 매입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8월 28일 와마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나요?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샀으니까 뭘로 해라? 비품으로 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비품으로 해라. 네, 와마트에서 현금과세 매입이에요. 그러면 날짜는 8월 28일 현금과세 매입이니까 61번 냉장고 공급가액은 550만원을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와마트 분계는 현금 대신에 원재료 대신에 비품 맞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하나 더 있다. 네 매입 매출 전표 하나 더 있어요. 자 11월 8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로 수취했어요. 결혼식장? 대표이사의 결혼식장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11월 8일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유형이 세금 계산서가 있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불공입니다. 54번 불공 결혼식장 품목 수량 단가는 상관없어요. 여기 파라다이스 홀 대관 이거 상관없으세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금액은 2,500만원에 250 거래처는 누구예요? 대박호텔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2번이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되겠고 분계는 대금 결제는 뭘로 했죠? 현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여기 위에 문제에서 그쵸? 여기는 지금 보통예금이라고 돼 있고 밑에 세금 계산서에는 현금란의 금액이 있죠. 위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분계는 혼합. 그러면 일단 차변을 잠깐 놔두고 원재료 잠깐 놔두고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 것까지는 됐죠. 차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이사한테 이 돈 받아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쓴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처를 김영순으로 반드시 거래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면 이 돈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